자, 고개 드시고 여러분들 이어서 보겠습니다. 329페이지 01번의 양도소득세 의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여러분 보세요. 자, 저쪽에 제가 잠깐 가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양도소득세 여기 설명드릴까요? 양도소득세는 여러분 시험 문제가 대여섯 문제가 출제되죠. 우리 시험에서 뭐 제일 중요한 그런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데 자, 먼저 보시면 양도소득세 제일 중요한데 대여섯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양도소득세 어떤 것을 시험 문제 출제되느냐 과세 대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을 양도했을 때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과세 대상. 또 양도소득세는 양도에 부과하는 세금이잖아요. 양도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거냐. 요 양도의 개념과 유형이요. 여기 이제 또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올해는 또 출제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되고 요거. 자, 그다음에 또 보시면 양도소득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어느 때를 양도 시기로 보고 취득 시기로 보느냐. 이것은 보유기간 때문에 이제 의미가 있는 건데요. 보유기간. 우리가 양도소득세에서 보유기간 그러면 자, 일반적으로는 당해자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를 우리가 보유기간이라고 해요. 그럼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에 따라서 몇 년 보유하고 파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안 낼 수도 있고 세금이 과세가 되고 또 세금이 과세가 되더라도 보유기간에 따라 이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시험에서는 이게 28회 시험 때 취득시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럴 때는 양도소득세, 양도 및 취득시기 여기서 안 나오고 29회 시험 때 여기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럴 때는 또 취득세에서 취득시 문제가 안 나오고 근데 또 30회 시험 같으면 취득세, 취득시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양도소득세에서 여기서 또 안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31회 시험에서는 이제 그 해거리로 따졌다 그러면 최근의 패턴을 보면 31회 시험에서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또 출제 가능성이 또 상당히 높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요. 계산하는 과정이에요. 여기서 이제 많은 중요한 논점이 있습니다. 양도세 계산하는 과정에 많은 중요한 논점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양도세가 어렵다 그러면 여기가 어려운 거라고 그랬죠. 여기가 어려운 거고 여기 많은 중요한 논점들이 있고 시험 문제는 여기서 최소 두 문제에서 세 문제, 많게는 뭐 네 문제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자, 두세 문제 출제되고 양도세 계산 과정, 자, 별 표시요. 당연히 뭐 제일 중요하고 제일 어렵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우리가 또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죠. 납세지를 어디로 하고 또 납세 절차.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부하는데 예정 신고 납부라는 것과 확정 신고 납부가 있잖아요. 납세 절차 시험에 매년 나오는 거고요. 거의 매년 나오는 거고 독립화 문제든 종합 문제든. 그 다음에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소득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양도세를 비과세할 것이냐. 이 비과세는 시험에 매년 나오는 건 아닌데 거의 매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양도세는 대여섯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 보겠습니다. 329페이지 양도세 의인데요. 읽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사업성 없이 토지 건물 등을 유상으로 대가받고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자별로 합산해서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동산 1월 달에도 팔고 5월 달에도 팔고 10월 달에도 팔았다. 그러면 그 양도소득을 양도자별로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그래서 고자인 경우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그런 국세입니다. 2번 특징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는데 동그라미 1번은 양도소득은 사업성 없이 양도하는 거고 상업소득은 사업성을 가지고 파는 거고 그래서 사업성 여부로 양도소득과 종합소득이 구별된다는 거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법에 열거된 자산을 양도했을 때만 과세가 되고요. 3번 여기 밑줄이죠. 개인 단위 과세들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공유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분배 비율에서 분배됐거나 분배될 소득 금액에 따라 각 고소별로 납세금을 진다. 그래서 소득세는 개인 단위 과세예요. 그래서 부부 공동 명의 자산을 양도했을 때 소득세는 양도세는 각각 계산합니다. 그래서 각각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여러분. 자, 연대 납세는 없고요, 여기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함으로 종합소득, 퇴직소득 등과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따로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합산하여 포함하여 그럼 틀려요. 자, 구분해서 과세한다. 29회 시험 때 정답 지문도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읽어보면 양도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죠. 우리 같은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이라는 거 읽어보시고 동그라미 6번 또 밑줄입니다.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므로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된다는 거 밑줄이요. 또 물납은 안 되죠, 여러분들. 근데 분할 납부는 됩니다. 이런 것들 정도 아시면 되겠고요. 넘어갑니다. 330페이지 박스 안에 그림은 자, 기초과정부터 말씀드린 거고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02번 과세 대상입니다. 별표시 큼지막하게 두 개 하시고 여러분들.
어떤 것을 양도했을 때 양도세 부과가 되느냐. 자, 올해 개정도 있고 그래서 잘 주의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법에 열거가 돼 있는데 양도세 대상이요. 거기 부동산 등 그래가지고 부동산, 토지 건물, 또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 그다음에 기타 자산, 그래서 네 가지가 있고요. 또 올해 이주권이라는 것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강조를 드리겠고 시험에 올해 물어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주권 이따 또 말씀드리고요. 또 주식, 또 일정한 주식은 대상이 되고, 또 금융상품, 파생상품도 양도세 대상이 되죠. 자, 그럴 때 331페이지 과세상물의 종류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 먼저 여러분요 331페이지 과세상물의 종류, 그래서 토지 당연히 대상입니다. 자, 편하게 읽어보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련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는 지적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지목에 의한 거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형광펜을 벌써 줄 긋고 그런 사람들은 제가 불안해서 읽지를 못해. 무조건 줄을 그니까. 아유, 이런 거는 형광펜을 뭐라 줄 거예요. 그냥 실질과세원칙상 당연한 거지. 공부상 농지로 돼 있는데 공부상 농지로 되는데 실제는 왜 다른 사람들도 보고 그래? 자기 본인만 보죠. 자, 참 즐겁어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이고 진짜. 자, 그래서 지적공부상 공부상으로는 이게 농지로 되는데 실제는 농사 안 짓고 있으면 농지가 아닌 토지로 과세하는 거고, 그죠?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실질과세 원칙상 당연한 얘기입니다. 다만 사실상 지목이 불분명해 그러면 지적공부상 지목이 하는 거 당연합니다. 하여튼 토지 대상이고 건물 대상인데요. 토지 정착가는 공작물 중 주택, 점포, 공장, 창고, 사무실 등 하여튼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인 것으로 건물의 여기 비출이요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 포함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뉘앙스 차이인데 지방세에서는 토지 건축물, 건축물이 취득세 대상이고 재산세 대상이고 그렇잖아요. 건축물이라고 하는데 양도소득세에서는 왜 건축물이라고 하지 않냐면 건축물에는 건물과 독립한 시설물도 포함되어 있는 개념인데 건축물에는. 근데 양도세에서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이나 구축물은 대상인데 건물과 독립한 시설물이나 구축물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 건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건축물이 아니라. 자, 그래서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이나 구축물 포함해서 건물 대상입니다. 동그라미 1번 이런 것들은 읽어보는 거예요. 건물의 용도는 실질과세원칙상 판단합니다. 그래서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용도에 따라 판단하고 이런 것들 읽어보시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밑줄에 무허가 또는 위법적 건축물로서 공부상 등재되지 않은 건물의 경우에도 대상이 된다는 거 이런 것들 살짝 체크하시고요. 실질과세원칙상 당연한 얘기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도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도. 그럴 때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나눠지는데, 먼저 양가로 1번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자,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뒤에 또 표에서 다시 이제 나와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표에서 나올 건데, 지상권과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부동산 이용에 관한 권리로서 대상이 되는데,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미등기 지상권 대상입니까? 예. 미등기 전세권 대상입니까? 예, 대상입니다.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된다니까요. 지상권, 전세권은. 그래서 지난 순환은 제가 다 판서하면서 적어드린 건데 오늘 요 보면서 설명드립니다. 지역권이요. 얘네들 용익물권 중에서 지역권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것도 시험에 또 최근에도 나왔었고요.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얘 채권이기 때문에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만 대상이지 등기되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것. 또 점포 임차권, 상가 임차인의 지위로서의 점포 임차권 대상이 아닙니다. 당구장 운영하는 임차인이 당구다이, 당구공, 당구 큐택, 커피숍 판기 이런 것들 단골 손님과 함께 이것을 넘겨요. 다른 임차인한테 권리금 받고, 그러면 이런 시설을 권리금 받고 넘길 때 제가 열거한 곳에 부동산에 관한 게 있어요? 당구다이, 당구공, 당구 큐택, 커피숍 판기 없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점포 임차권은 기타 소득세 대상이지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어업권, 광업권은 취득세 대상인데 양도세는 대상 아닙니다. 저작권, 출판권, 상표권 등 일체 무체재산권은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이런 것들은 대상이 아니라는 것들 꼭 기억해서 알아두셔야 되고, 뒤에 또 나옵니다.
자, 교재에서 331페이지 봅니다. 지상권 의 읽어보는 거 과세 방법에서는 세 번째 줄 밑줄이었죠. 소득세법에서는 실질 과세원칙에 의하여 자 여기요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양도되는 경우에 대상이 된다. 지상권 밑줄. 그 다음에 전세권 의 읽어보는 거고 넘어가서 자 넘어가서 얘도 332페이지 과세 방법에서요. 과세 방법에서 세 번째 줄 소득세법에서는 역시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양도되는 경우에 대상이 된다.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됩니다.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니은번 과세 방법 얘는 자 지상권, 전세권과 달리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여기 비추려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에 한해서 과세한다. 그래서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양가로 2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이 권리를 갖고 있으면 나중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소득세법상의 취득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그 예시는 다음과 같아서 동그라미 1, 2, 3번 다 밑줄입니다. 자, 그래서 다 밑줄인데 여기 보세요. 건물이 완성되는 때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자, 시험에서는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는 그 예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같은 거예요. 이런 거 갖고 있으면 나중에 본계약 체결해서 아파트 완공되면 취득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대상이 됩니다.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대상이고요. 미출이고 그 다음에 지자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자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사채 상환이란 말 들어있는 이 채권은 나중에 토지를 주택으로 바꿔주니까 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게 설명한 게 이런 것도 있었죠. 국민주택 채권 같은 것은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백날 갖고 있어도 우리가 국민주택 채권 같은 것은 백날 갖고 있어도 국민주택으로 안 바꿔주니까 국민주택 채권 같은 것은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네.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요. 다 여러분 교재 다 체크입니다. 근데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시동생 명의로요. 계약금을 치렀어요. 잔금 치르기 전인데요. 잔금 치르기 전인데 애들 아빠 명의를 좀 바꾸려고 그래요. 어떤 세금이 문제될 수 있나요? 갑은요. 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계약금을 치른 자가 치르지 않은 자보다 우선적으로 그 계약을 완성시켜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위가 있다는 건데 그런 계약금 치렀어요. 치른 자가 다른 자보다 우선적으로 계약을 완성시켜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 권리를 갖고 있다는 건데 그 권리를 양도했다고 봐요. 그래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요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것도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프리미엄 받고 넘기면 그 프리미엄 상당액에 대해서 양도세 부과되는 겁니다. 다 이런 것들 프리미엄 받고 분양권이나 이런 거 프리미엄 받고 넘겨요? 그럼 프리미엄 상당액에 대해서 양도세가 부과되는 거죠. 이런 것들. 자, 그러면서 이런 것들 체크 다 세 가지 반드시 동그라미 1, 2, 3번 체크하시고요. 기타 자산 보겠습니다. 기타 자산은 기타 몽땅 싸그리다가 아니라 글자 그대로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타 자산. 자, 그럴 때 교재 기본서를 봅니다. 332페이지 양가로 1번이요.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대상입니다. 자, 그럴 때 사업용 고정자산이었다가 이게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으로 올해 명칭이 좀 바뀌었습니다. 동그라미 1번이요. 밑줄입니다.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 또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이 뭔지도 알아야 돼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다 가로도 밑줄입니다. 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이렇게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 또는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런 영업권은 대상이 됩니다. 가로도 읽어보겠습니다.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돼서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 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해서 이런 영업권 대상이 됩니다. 자, 근데 동그라미 2번입니다. 332페이지 맨 아래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하며 발생한 소득은 종합소득 중 뭐라고요?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 밑줄입니다. 그래서 영업권은 반드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해야지. 그래서 제가 기초과정 같은 때는 KFC, 프랜차이즈 KFC 예로 옛날에 제가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KFC는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인 줄 알았더니 다국적 기업이어가지고 제가 그 예를 안 듣는다는 얘기도 했었고요. 자, 어떻든 간에
그런 영어권을 양도할 때 노원점, 프랜차이즈 어떤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의 영어권을 양도하는데 영어권만 양도하면 기타 소득이고 반드시 토지나 건물 또 매장 건물과 함께 또는 부동산 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이때 영어권만 대상이 된다는 거 밑줄입니다. 그래서 333페이지 표에 사업에 해당하는 자산과 함께 양도할 때 영어권이 대상인 거지. 자, 시험에서는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영어권,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어권 이런 것이 대상인 거지. 사업에 해당하는 자산과 분리돼 양도되는 영어권은 기타 소득이다. 별 표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특정 시설물 이용 회원권이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이용권, 회원권,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에 비해서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 대상입니다. 그 예를 아셔야죠. 어떤 게 그 예냐?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헬스클럽 회원권 같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됩니다. 거래가 안 된다는 것뿐이지 명칭 불문하고 시설 기준, 가입 기준 여기 없잖아요. 그냥 남보다 우월적 지위에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회원권은 다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동네 헬스클럽 회원권은 거래가 안 되는 것뿐이지 대상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그거 1년 액면가가 100만 원인데 누가 사서 그걸 프리미엄 얹어서 110만 원, 120만 원에 판다고 했을 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아무튼간에 동네 헬스클럽 회원권은 가서 말만 잘하면 싸게 주는데 그걸 누가 사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은 자, 명칭 불문하고 자, 이용권 회원권 대상이 됩니다. 동그라미 2번도 밑줄입니다. 최근에 시험에도 나왔었고요.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에 그 주식 포함입니다. 제 친구가 골프장 법인의 대표라고 얘기 드렸었죠. 뻥으로. 자, 근데 있다고 치고 우리 골프장 법인의 주식을 인수할 생각이 없냐고 그러길래 제가 그래 좋다. 내가 니네 골프장 법인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것만큼은 회원들이 누릴 수 있는 지위를 누리게 해줘라. 그럴 때 주식은 회원권적 성격이 들은 주식이요. 주주 회원권이라고 하는데 이거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주식 포함해서. 그 다음에 양가로 3번과 4번은요. 특정 법인의 주식, 또 특수업종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이 또 쭉 그 요건이 쫙 나와 있는데요. 이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요 요건은요, 여러분. 이 특정 법인의 주식 요건이 자산 요건, 주식 보유 요건, 양도 요건이 쭉 나오는데 이거를 시험에서 숫자를 바꿔가지고 여러분한테 시험에 나온 적 한 번도 없고요. 또 그리고 나올 가능성은 낮아요. 그냥 여러분이 봤을 때 혹시라도 지문에 잘 안 나오지만 혹시 지문에 나오면 아 이게 그냥 기타 자산으로서 양도세 대상이 되는구나 그거만 아시면 되는데요. 자산 요건 한번 볼게요, 여러분. 기본서에 쭉 길게 나와 있는 얘기가 이거예요, 핵심은. 자산 요건을 보면 특정 법인 주식은 이 법인의 전체 자산 총가액 중에서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차지한 비율이 50%를 넘는 법인이에요. 부동산 좀 꽤 있네요. 이 법인에 있어서 주주인과 기타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50% 넘어요. 자, 그런데 이 주주인과 기타 주주가 3년, 여러 번에 걸쳐서 양도했을 때 3년 내 50% 넘게 양도될 때 그 주식은 대상입니다. 그래서 50, 3년 내 50, 요 요건을 갖고 있는 특정한 법인 주식은 대상이 되고요. 기타 자산으로서. 또 특수업종 영위는 어떤 업종인지 우리 기본서에 다 나와 있어요. 특수업종 그러면 골프장, 스키장, 휴양 콘도 같은 것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자, 그런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 주식인데 얼마나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냐? 자, 이 법인의 전체 자산 총가액 중에서 부동산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넘어요. 오, 많이 갖고 있죠? 근데 스키장 법인이나 골프장 법인이나 휴양 콘도 법인은 뭐 부동산 빼면 자산에서 뭐 있겠어요? 자, 이런 법인은 단 한 줄 매각하더라도 이것과 비교해서 단 한 줄 매각하더라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기타 자산으로서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주식 저 보세요. 어떻게 되느냐? 50, 3년 내 50, 80% 단 한 주 요겁니다. 예? 요거. 자, 다 같이 기타 자산으로서 양도세 대상이 되는 특정한 법인 주식 두 가지 어떻게 된다고요? 50, 3년 내 50, 80% 단 한 주 이렇게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요건들이 쭉 나와 있어요. 자, 333, 334페이지까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주식 그 요건을 뭐 연락에 뭐 표도 있지만 연락에 막 이거를 갖다가 참고적으로 한번 보는 거지. 연락에 현금 줄고 막 외울 건 아니고 그런 식으로 50, 3년 내 50, 80% 단한주 뭐 요 정도 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5번 주식 또는 출자 지분입니다.
다음에 어느 해당하는 주식 출자 지분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 그래서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주식, 아까 봤던 그 두 가지를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이 주식을 제외하고요.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이 주식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주식 출자 지분도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먼저 양가로 1번입니다. 주권 상장법인의 주식입니다. 동그라미 1번이에요. 자, 자본시장과 금융수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 상장법인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 비율, 시가총액 고려 여기 비율이요.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권 상장법인 주식은 대상이 돼요. 대주주 요건이 표에 나와 있는데 이런 거 그냥 참고입니다. 볼 필요 없어요. 이런 거 참고고. 그 다음에 335페이지 동그라미 2번입니다. 주권 상장법인 주식 대상이 되는 게 대주가 양도하거나 또는 보세요. 동그라미 2번.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수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기 비추려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 대상입니다. 그래서 장외 거래하는 주권 상장법인 주식 대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을 보겠습니다. 주권 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그래서요. 비상장법인 주식은 무조건 대상이 됩니다. 제목의 밑줄입니다. 그래서 주권 상장법인 주식은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장외 거래할 때만 대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 비상장법인 주식은 무조건 대상이 되고요. 주권 상장법인 주식은 원칙 대상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식 거래할 때 양도세 안 내잖아요. 여러분은 소액주주죠. 증권시장을 통해서 거래하잖아요. 그러니까 증권거래세만 내지 양도세 안 냅니다. 자, 그래서 주권 상장법인 주식은 원칙 대상 아니에요. 소액주주가 장내 거래했을 때는. 근데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엔드가 아니라 또는이에요. 대주가 양도하면 주권 상장법인 주식 대상이 됩니다. 또는 장외 거래했을 때는 대상이 된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이제 여기에 올해 2020년 추가된 게 있습니다. 대상으로. 어떤 거냐? 교재 양가로 3번입니다. 외국 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으로서 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주식은 또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올해 추가됐고요. 중요한 것은 6번 이주권 별표시합니다. 자, 이 주권이 올해 양도세상으로 추가가 되는데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밑줄이요.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게 포인트예요.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밑줄이고 제가 법령 읽어볼게요. 개발자문계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따른 이축할 수 있는 권리요. 자, 요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밑줄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요 이축권 대상인데요. 그 이축권이라는 게 건물을 옮겨줄 수 있는 권리인데 우리가 흔히 개발자문경 내에서 공익사업을 시행하면서 건물을 옮겨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그 용어 우리 앞에 용어에 이축권이 뭔지 나와 있고요. 어쨌간에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 이축할 수 있는 권리 이축권은 대상입니다. 밑줄. 그리고 보조단도 밑줄입니다. 해당 이축권 가액을 근데 별도로 평가해서 구분 신고 따로 이축권 가액만 구분 신고할 때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다는 거. 그래서 이축권은 반드시 부동산과 함께 양도할 때 자, 이축권만 대상이지 자, 부동산과 구분해서 따로 이축권 가액만 따로 평가해서 구분 신고할 때는 뭐다? 기타 소득이라는 거 꼭 여러분들이 알아둡니다. 올해 2020년 개정세법 이거 물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7번 파생상품이요.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한 소득은 자, 양도세 대상이 된다. 금융상품이요. 그래서 제목만 아시면 되는데 다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 이익은 제외한다 그랬는데 살짝 체크하시면 이게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뭐 금융기관이라든가 증권회사나 보험회사 같은 데서 우리의 그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과 요것을 갖다가 발생하면 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갖다가 금융상품하고 엮어가지고 파생상품으로 금융상품으로 엮어가지고 이렇게 파생상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그런 상품들이 있어요. 우리가 은행 같은 데 가보면 뭐 그런 것을 이자소득을 배당소득을 그걸 금융상품화한 어떤 그런 상품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요. 이렇게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서 발생한 이 파생상품은 이자소득세로 즉 배당소득으로 즉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종합소득세로 과세하기 때문에 양도세 대상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원래 파생상품 원칙 대상인데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서 발생한 이 파생상품은 자 종합소득세로 이자소득으로 배당소득으로 종합소득세로 과세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양도소득과 종합소득은 구별할 되잖아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자세한 얘기는 뭐 범위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런 거 모르셔도 됩니다. 336페이지 넘어가시면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자 대상인 것과 아닌 것 표가 나오는데 자 과세 대상 제외되는 것에 일단 별 표시를 여러분들이 자 큼지막하게 해놓고요.
자,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중심으로 아까 설명은 다 드렸는데 한번 쭉 보겠습니다. 대상인 거는 다 봤고요. 대상 아닌 것들 지역권, 용익물권 중에서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인데 지역권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것만 대상이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죠? 다 체크입니다. 저작권, 출판권, 상표권, 어업권, 광업권 등 일체 무체 재산권은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점포 임차권 아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당구장 운영하는 임차인이 시설을 권리금 받고 넘길 때 이런 것들은 다른 임차인한테 이런 것들은 기타 소득세 대상이다. 5번 올해 2020년 개정세법 이주권은 반드시 부동산과 함께 양도할 때 이주권이 대상이지 자, 이주권 가액을 별도로 평가해서 따로 이주권만 구분 신고하는 경우는 뭐다? 기타 소득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주권 부동산과 함께 양도한다고 하는지 따로 구분 신고하는지를 잘 보셔야 되고요. 6번입니다. 영업권만 단독 양도할 때 이거 뭐라고요? 영업권은 반드시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해야지. 이주권 가액만 따로 별도 이주권이 왜 나와? 영업권만 따로 따로 영업권만 단독 양도하면 요거보다 기타 소득세 대상이다.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주권 상장법인 주식을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을 통해서 장내거래할 때는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권 상장법인 주식은 대주가 양도하거나 장외거래할 때만 대상이 된다 그랬습니다. 8번이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부터 이익은 이것은 자 이자소득으로 배당소득으로 즉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니까 양도세 대상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37페이지 중요추론 문제 요거는 여러분이 당연히 풀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보시고요. 03번 양도의 개념 및 형태입니다. 별표실 3개 합니다. 여러분 별표 3개 하시고 자 양도소득세에서 양도라는 게 뭐냐 요걸 또 한번 또 우리 보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우리가 양도세 대상 요거는 우리가 이미 양도세 대상은 자 다 봤고 그 다음에 양도가 뭐냐 이 양도가 뭐냐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초과정부터 제가 판수하면서 다 요거 적어드렸던 얘기예요. 그래서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여러분한테 양도소득세 양도가 뭐냐 물어보면 한마디로 뭐라고 답하신다. 양도세 양도는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죠.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그래서 사실상 이전만 하면 돼요.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이전만 하면 양도로 봅니다. 등기 전까지 안 했어도 잔금 받았다 그러면 양도했다고 본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시험에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상의 양도란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을 이행한 경우에 하나한다. O, X? X입니다. 또 사실상 이전해야지 형식적으로만 이전하는 것은 양도가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예 제가 계속 들어드린 거 양도 담보 목적으로 저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자산을 담보로 자 돈을 빌렸다 채권자로부터 자 그러면서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다만 이런 계약이죠. 여전히 채무자가 사용 수익을 해요. 근데 변제액에 대해서 돈을 못 갚으면 네 마음대로 알아서의 처분권만 이전하니까 사실상 이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등기 형식은 소유권 이전이지만 실질은 담보 이전이기 때문에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사실상 이전이 아니라 그래서 양도가 아니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그 다음에 반드시 양도세는 사실상 유상 이전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지 무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자, 그래서 다시요. 누가 여러분한테 양도소득세 양도가 뭐냐 물어보신다. 뭐라고 대답하신다?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교재 보겠습니다. 337페이지. 양도의 개념에서 정의입니다. 양도란 밑줄이고 계속 밑줄입니다.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요. 등기 등록 관계없이 그 다음에 밑줄 걷죠? 그럼 읽어봅니다.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해서 또 밑줄이요. 그 자산을 유상으로 자 사실상 이전한 것을 말한다 밑줄. 그래서 한마디로 더 줄여서 양도세 양도는 뭐다?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유상 이전의 의미 첫 번째 줄입니다. 과세상 재산을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유상 이전의 자 여기 밑줄이요. 무상 이전의 경우는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밑줄. 그 다음에 3번 사실상 이전의 의미요. 민법상 물권 변동의 요건인 등기와 관계없다. 즉 밑줄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실질 과세원칙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등록과 같은 형식 요건에 관계없이 과세상물을 사실상 이전하는 경우 양도로 본다 밑줄이요. 자, 그런 얘기. 그래서 다 설명드렸고요. 넘어갑니다. 338페이지 양도의 형태요. 양도로 보는 경우와 보지 않는 경우 있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쭉 이제
기본 과정에서 자세히 다 설명드렸고 이해하신다면 제목을 줄줄이 꿰서 섞어져 있을 때 곤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음 중 양도세 대상인 것은 아닌 것은 등등 나올 때 요거 곤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양도로 보는 경우부터 먼저 봅니다. 고개를 드시고요. 또 아이고 저 같은 경우에도 어째 날씨가 꾸물꾸물해서 그런가 어째 몸이 그냥 찌뿌둥한 것이 그냥 오늘 그렇습니다. 어깨 돌리시면서 자, 아이고 허리도 운동도 하시면서 프리스타일로 몸을 좀 풉니다, 여러분들. 자, 다 같이 기지개도 한번 화끈하게 제끼시고, 아이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냥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자, 여러분들. 네, 봅니다. 자, 보시면 338페이지입니다. 양도의 형태. 그리고 자, 그 얘기 한마디 하면 요즘 그 코로나19 거치면서 학원들이 이제 휴원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휴원들을 하고 그러면서 휴원들을 하면서 이제 몇 주 빠지고 이러면서 있죠. 저 수강생들이 오프라인 수강생들 특히 원래 인강 수강생들은 원래 인강으로 뭐 듣던 거니까 이제 하는데 이 오프라인에 이렇게 길들여서 이렇게 오프라인에 공부하던 강제적으로 오면 그냥 수업 진행하고 이런 분들은 자율학습 이런 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자 휴원하고 그럴 때 몇 주 빠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안 한 거지 그때.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뭔가 잡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요새 아예 그냥 공부 포기하는 사람들이 학원마다 많이 늘어나요 요새. 그래가지고 학원 포기하고 이제 공부 막상 하려니까 혼자 하려니까 또 막막하고 다시 나오려니까 또 안 했는데 나오려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뭐 여러 가지 또 뭐 신경 쓰이고 그런다고 아예 그냥 포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포기를 아예 해버린 사람들이 있는데 환불도 한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다른 데서 이렇게 보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반드시 나중에 후회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진짜 여러분들. 자 나중에 이제 지금 포기했어요. 근데 나중에 원서 접수할 때쯤 되면 왠지 하고 싶은 생각 조금만 해보고 그냥 봐볼까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원서 접수를 해요. 막상 이제 좀 막판에 좀 공부를 했어요. 하려더니 막 그래 좀 보긴 봤어 대충 시험장 갔어. 안 되지. 그래서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내년에 다시 해볼까 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포기했어요. 지나다니면서 그 수많은 공중개사 사무실 간판만 봐도 있죠.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한 곳에서. 내가 공부했었는데 저거 중지사 하면서 패배감이 막 들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랬다가 자꾸 두고두고. 근데 그게 금방 없어지냐고요? 아니에요. 없어지지 않고 몇 년이고 계속 가요.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 중개사 다 공부하는 분들 중에는요, 한 5년 정도 예전에 5년 전에 6년 전에 했었는데 그만뒀다가 다시 공부 시작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한 살이라도 공부는 어릴 때 공부해야지 5년 후에 공부하려면 그때는 더 안 돼요. 이제 더 힘들어져요. 자,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시험이 이제 하산해가지고, 제가 사실 하산해가지고 그 하숙주 짐 빼고 저 어머니 얘기도 해드렸잖아요. 환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 울컥하고 지금도 막 그런 얘기 하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만두고 지금은 그래도 조금 시간이 많이 오래되니까 조금 무뎌지긴 했지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한동안 있죠. 무슨 어떤 친구들 어떤 얘기나 뭐 선후배 누구 얘기나 동정 그 다음에 뭐 기사나 신문 기사나 아니면 어떤 얘기를 듣잖아요. 어떤 얘기를 들으면 또 아니면 간판 어떤 걸 보잖아요. 어떤 간판만 봐도 있죠. 마음이 무너져요. 진짜 내가 진짜 막 그때 막 그런 어떤 것들이 막 파편처럼 지나가요. 그러면서 왠지 그냥 막 패배감이 들고 있잖아요. 막 그래요. 시간이 오래 지나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몇 줄 못 참고 그때 좀 했다고 그냥 지금 다시 공부하면 되는데 그 몇 줄 공부 안 했다고 막상 하려니까 그랬다고 포기한 사람들은 반드시 후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공중에서 간판만 봐도 진짜 자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포기하면 안 돼요. 자, 우리가 338페이지 보겠습니다. 양도의 형태, 양도로 보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매도를 보시면요. 자, 이건 그냥 거래대금 받고 이전하는 거잖아요. 자, 매매한다, 소유권 이전하는데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거래대금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의 대표적인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매도. 자, 그 다음에 교환을 보겠습니다.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이 지상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으로 성립하는 낙성 분류식 계약이다 막 이런 거잖아요. 민법에서. 하여튼
두 번째 줄 밑줄이었죠. 양도세 대상 자산을 상호 교환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양도로 모아 쌍방 모두 양도세가 과세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갑소유 A 건물, 을소유 B토를 서로 맞바꾸면 자 상대방 부동산을 받고 내 거 이전하니까 사실상 유상이전입니다. 그래서 교환은 거래 양당사가 모두에게 취득세와 양도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거.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하면서 했지만 오늘 말로 합니다. 양거로 3번입니다. 법인의 현물 출자요. 자, 설립 동그라미 1번 보면 회사의 설립 또는 신주 발행 시에 금전 이외 양도세 대상물을 법인의 현물로 제공하고 주식 출자지분을 대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유상인 이전이죠. 주식 출자지분 받고 이전하니까 출자자가 설립회사에 양도에 해당합니다. 동그라미 2번 밑줄입니다. 법인이 아닌 조합의 현물 출자는 양도에 해당하지만 자, 법인이 아닌 자기 개인 사업자, 여기 1인 회사를 말하는 거예요. 1인 회사. 1인 그 개인 회사 사업자에 자기가 출자하는 것은 이런 것은 대가 없다고 봐서 양도를 보지 않는다 이런 것들. 자, 양가로 4번 대물변제입니다. 여러분 대물변제는 제가 또 역시 이것도 대물변제도 제가 판사하면서 쭉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대물변제 한번 볼까요? 대물변제. 네. 대물변제는 물건으로 변제하는 건데 민법에서 배우잖아요. 대물변제. 관하에 변제하느냐 가르마에 변제하느냐 이런 거 배우잖아요. 자, 그래서 대물변제를 보시면 이런 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 있다 그러면 갑이 금전 2억 원을 대회했습니다. 금전 2억 원을 대회했다. 자, 대여금 채권에 대한 채권자, 을은 채무자입니다. 자, 그랬을 때 변제가 돼서 을이 갑한테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돈이 없습니다. 마침 2억 상당의 부동산이 있어서 이 부동산으로 변제, 가름하여 소유권 이전합니다. 그러면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실상 이전됐습니다. 의 대가를 받아야 양도에 해당하는데 무슨 대가를 받습니까? 부동산을 변제 가름하여 소유권 이전함으로 인해서 2억 원 대여금 채무를 뭐하게 됐어요? 면하게 됐잖아요. 2억 원 대여금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대물변제 양도에 해당합니다. 자, 그 예들을 판례와 통칙으로서 그 예들을 제가 하나하나 적어드리면서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는데 오늘은 여기를 보면서 PPT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나중에 요약집에 그대로 또 나오니까 5월 달에 여러분들 일단 여기를 보세요. 금전적 채무에 가름해서 대상 물건을 이전했다. 자, 그러면 양도에 해당합니다. 금전적 채무에 가름해서 대상 물건을 이전한다. 자, 아까 얘기했죠?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합니다. 이혼할 때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대상 물건 이전했다. 역시 양도에 해당합니다. 자, 어떤 여자가 헤어지면서 전 남편한테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주면서 이거 먹고 떨어져 그러면은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역시 사실상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에 해당합니다. 근데 제가 그랬죠. 이혼할 때는 양도세 대상 물건으로 주면 안 된다. 왜? 위자료 주는 것만 해도 억울해 죽겠는데 세금까지 내야 되니까. 근데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단 재산분할 정권 행사로 인한 이전은 양도가 아니다. 부부가 혼인 후에 형성한 재산은 부부 공동소유 재산이고, 자, 재산분할 정권 행사에 원래 내목 내가 찾아가는 거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부 수강생 여러분들은 자기 내 명의로 된 재산은 하나도 없어요. 다 남편 명의로 돼 있어요. 그리고 저는 집에서 살림만 했어요. 그래서 요번에 처음으로 내가 뭔가 좀 내 인생 살아보려고 저도 공인중개사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명의로 하나도 없고요. 근데 그랬다가 이혼했다가 막 이혼 당하면 저는 끝장이잖아요. 그러는데 자, 판례가 40% 정도는 대충 보통 서민들은 결혼 전에 남편이 뭐 원래 뭐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었거나 그러지 않으면은 뭐 원래 그럼 대충 한 40% 정도 인정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내 목 내가 찾아가는 거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당당히 여러분들이 요구할 수 있는 이유는 주부 수강생 여러분들의 빛난 노고와 헌신에 입어서 여러분 집 재산이 형성된 거예요. 남편 혼자 잘라서 본 게 아니라. 자,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이런 겁니다. 자, 내 거 내가 찾아가는 거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이혼의 위자료를 준다 할지라도 취득 원인은 재산분할로 인한 이전으로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손해배상의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대상 물건 이전했다. 자, 그러면 역시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세 물납에 가름한 이전이요. 여러분, 재산세를 내야 되는데 부동산을 물납합니다. 저의 부동산의 소유권이 지자체로 사실상 이전하고요.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무슨 대가를 받느냐? 조세 채물, 조세 물납함으로 조세 채무를 면하게 되는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을 대물변제했다. 이혼의 위자료를 주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권 갖춘 주택으로 주게 되면 자, 대물변제는 양도에 해당하지만 비과세권 갖췄으니까 양도소득세는 과세지 않습니다. 옛날 시험에 이게 왜 나오는 거냐면 옛날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다음 중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양도는 그래가지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양도잖아요. 그죠? 이게. 자, 그래서 뭐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과세지 않는다. 하여튼 요 내용들은 판례와 통칙으로서 소득세법 기본 통칙 판례 내용으로서 시험에 다 나왔던 것들입니다. 잘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교재를 보겠습니다. 338페이지 대물변제 읽어보는 거고 심학습 대물변제 유형에서 1번이요. 대물변제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는 경우 금전적 채무에 가름해서 부동산 등의 권리를 이전하면 역시 채무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당하고 체크고 2번 또 체크죠. 이혼 당사 일방이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대상 물건을 이전하면 역시 위자료 지급 채무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당하고 3번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 판결에서 일정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당사자 일방이 수여하고 있던 부동산은 대물변제하면 역시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네. 자 이렇게 해서 대물변제 유형 자 체크고 339페이지 공용 수용입니다. 자 수용은요. 수용권자가 있고 토지 소유자가 있어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에서 토지 수용권자로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으로 소유권 이전합니다.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토지 소유자가 수용당할 때 무슨 대가를 받느냐. 강제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보상금 받고 이전이니까 수용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제목만 기억하시고요. 양가로 6번 부담부증여입니다. 부담 있는 증여를 하는 건데 부담부증여는 제가 취득세 할 때도 설명드렸고 양도세 할 때도 설명드립니다. 또 그래서 부담부증여 확실하게 봅니다. 작년에 부담부증에 관해서 계산 사례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 자자 깊은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뭐 부담부증여 또 그 깊은 내용이 나올지는 않을 거니까 한번 보세요. 부담부증여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부담 있는 증여를 하는 건데 자 여러분 아예 요거 사례를 외우시라고 그래서 저 외워 두시라고 했는데 외우게끔 제가 계속 반복하는 거죠. 자 보세요. 부담부증여.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는데 시가 5억 상당의 토지를 갑이 을에게 증여합니다. 증여자 갑이고 증여를 받는 수증자 을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토지를 담보로 갑이 은행에서 빌려 쓴 3억 원의 차입금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자 그랬을 때 갑이 을한테 야 내가 5억 상당 토지 증여할 건데 너 을로 받을래? 아 그래? 야 근데 내가 그 토지를 담보로 을에게서 3억 원 빌려 쓴 거 있어요. 그건 네가 좀 갚아줘야 되는데 에이 진짜 알았어. 자 그렇게 얘기하지. 자 수증자가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그 말은 수증자가 이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을 때 증여자와 수증자가 내야 세금 관계를 말해봐라. 그러면 증여자는 이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인수액 상당액 이 3억 부분에 대해서 자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요거 채무 인수액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3억 원의 양도세를 내는 건 아니고 부담부증여 시 양도세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 계산은 제가 이미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계산은 5월 달에 자세히 제가 그것을 설명을 드릴게요. 사례를 통해서 문제 풀어보면서. 근데 한번 보세요. 양도에 해당하려면 반드시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 되는데 무슨 대가를 받았냐? 무슨 대가를 받았습니까? 자, 증여자는 자신이 갚아야 할 돈 3억 원을 수증자가 인수해 대신 갚아주니까 3억 원만큼 채무를 뭐하게 됐어요? 면하게 되잖아요.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했다고 봐서 양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3억 부분에 대해서 부담부증여 시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어떤 간에 3억 원, 이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요거는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요거는 이제 보시면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이런 거 증여자 입장에서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양도에 해당하는데 제가 이 부담부증여 사례에서 요 똑같은 사례에서 다음 중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인가? 1번 5억, 2번 3억, 3번 2억, 4번 1억 5억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문제 내면 수강생분들 중에는 아유 그런 문제 되면 딱 보다가 난 숫자 약한데 계산 문제는 그냥 틀리지 뭐 안 풀고 넘어가는 사람 있다고 그랬잖아요. 통과 그래가지고 계산 문제가 아니라 요 사례에서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인가? 얼마입니까? 3억 원이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이잖아요. 3억 원이. 자, 그런 얘기입니다. 계산 문제가 아니라. 자, 취득세 입장에서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취득세에서 보면 부담부증여 시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채무 면해주는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그러니까 수증자 입장에서 보면
자, 취득세는 유상무상 불문하니까 5억 전체에 대해서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다만 적용되는 세율이 유상취득이냐 무상취득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럴 때 수증자 입장에서 보면 이 채무인수액 상당액 부분에 대해서 자, 자신이 돈을 갚아주는 거니까 3억 원만큼 증여자한테 채무를 면해주는 대가를 주고 토지를 취득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채무인수액 상당액 부분에 대해서는 유상취득으로 보고 채무를 면해주는 대가를 줬다고 봐요. 그래서 유상취득으로 보고 그 다음에 또 수증자 입장에서 보면 저기서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 그러니까 5억에서 3억 뺀 2억 부분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 2억 부분에 대해서는 공짜로 받았죠. 그러니까 뭐가 부과돼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고 또 취득세 입장에서 보면 채무인수익 이외 자산은 공짜로 받았으니까 뭐래요?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배우자 직계존미속간이 아닐 때 얘기지 배우자한테 이런 부담 부증했어요. 알았어요. 여보 내가 알아서 3억 원 갚을게. 고3인 자녀한테 부담 부증했어요. 알았어요. 아버지 수능 준비하는 틈틈이 알바 뛰어서 편의점 알바 뛰어가지고요. 제가 3억 원 갚을게요. 뭐 군대 가 있는 자녀한테 미성년 자녀한테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이런 부담 부증이요. 배우자 직계존미속간에는 이 부담 부증의 경우는 이 채무인수액 상당액을 수증자가 수증자에게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해요. 인수가 돼야지만 증여자 입장, 그러니까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았다고 보는 건데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니까 결국은 5억 전체에 대해서 증여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배우자 직계존미속간의 부담 부증이면. 다만 근데 제가 이따 보면서 다만 대가관계에 있다는 것이 채무인수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배우자 직계존미속간에도. 자, 그러면 교재를 보겠습니다. 부담부 증여요. 339페이지 양가로 6번 부담부 증여입니다. 의 읽어보는 거고 동그라미 2번 양도 해당 여부 동그라미 기억번입니다. 밑줄이죠. 증여자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 증여가액 중 그 채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봐. 누구한테요? 증여자에게 양도세 부과되고. 동그라미 니은번 밑줄이죠.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 부분은 유상 이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짜로 받은 거니까 자, 요거 증여로 보아서 수증자에게 증여세 부과하고요. 동그라미 디귿번입니다.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미속 간의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는 자, 밑줄입니다. 계속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하지 않은 것을 추정해서 양도속세에서는 무조건 추정이에요. 취득세에서 무조건 본다예요. 간주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추정해서 양도를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자체에 대한 채무 등 법령 인정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양도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밑줄 차이고요. 근데 여러분 이 채무가 전세금이라든가 또 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은 이 채무가 채무 존재가 입증이 돼요. 근데 채무 존재가 입증이 된다고 해서 미성년자인 자녀한테 부담 부증하면 채무 이게 존재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얘가 이것을 인수할 만한 능력이 돼야지. 그래서 제가 흔히 신혼부부 자녀 예를 말 들었잖아요. 신혼부부 자녀한테 그냥 집 사는 거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전세 끼고 대출 끼고 자 부담 부증하면 이 부분은 양도세로 계산하고 나머지는 증여세로 계산하면 단순 증여하는 것보다 반드시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세금을 절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그랬죠?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채무 이 존재만으로는 안 돼요. 그 인수만 능력이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심학습의 이런 것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340페이지 요 심학습 요 내용이 요게 이제 또 30회 시험에 나왔었어요. 자, 그래서 나중에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였는데 나중에 제가 사례로서 어떤 건지 알려드려요. 요약집 강의할 때. 양가로 7번 봅니다. 경매, 공매요. 자, 강제 경매든 임의 경매든 요거 공매나 경매는 공매든 경락되건 받고 전하니까 양도해당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부 수강생이 제 친구 얘긴데요. 그러면서 제 친구 얘긴데 물어봐도 되나요? 제 친구 얘긴데도 괜찮아요? 자, 그럼 제 친구네 집이 지금 사업이 안 돼서 집이 망하려고 하는데 그런 때도 그래서 그 집이 경매 넘어가려고 하는 상황인데 그런 때도 양도세가 과세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랬더니 하면서 간 수강생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근데 1억 원에 산 건데 7천만 원에 경락이 됐다. 그러면 1억에 산 걸 7천에 판 거니까 실제적으로 과세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과세되느냐는 변론으로 하고 사실상 유상 이전이 아니면 봤을 때 공매나 경매는 공매되건 경락되건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해당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
자, 양가로 7번 경매 공매 제목만 기억하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쭉 밑줄인데 2번 밑줄입니다. 소유자산을 경매 공매로 인해서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요거는 이런 거라고 그랬죠? 자기가 재취득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자, 을로부터 돈을 금전을 빌렸는데 이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빌렸어요. 자, 근데 이 부동산은 누구 거냐면 갑 채무자 소유가 아니라 병이라는 사람 소유입니다. 자, 그래서 타인의 채무에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사용대가 받을 때 아까 그런 것도 부동산 임대업 사업소득이라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아까 그럴 때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았어요. 그래서 채권자가 이 부동산을 경매에 넘깁니다. 경매에 넘어갔어요. 병이 이게 웬 날벼락이냐, 내 절대 남의 손에는 못 넘어가게 한다 그래서 자, 이 물상보증인이 경매에 참여해서 이것을 경매에 참여해서 재취득합니다. 자, 경매에 참여해서 그럴 때는 본인 소유 자산을 자기가 경매된 자산을 재취득했다. 이때는 양도에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채무자는 경매에 참여할 수 없고 물상보증인은 참여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하여튼 다시 보세요. 거기 경매된 자산을 자기가 공매 경매대로 인해서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때 자기는 누구라고요? 여러분 집에 있는 자기도 아니고 도자기도 아니고 물상보증인 자기가 재취득하는 겁니다. 양도에 당하지 않는다. 매출이요. 자, 그 다음에 시험에 2번 나왔었고 양가로 8번 물납은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양가로 8번 물납. 자, 요거 조세 채물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물납도 양도에 당한다. 이런 것들. 시막스 기타 양도로 보는 경우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2번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또 여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